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두 달 만에 17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지켜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살 실현 매물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인데요. 미국의 소비지표 개선 소식으로 다우지수가 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재미있는 닉네임이라든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정답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많이 여러분들의 관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투데이 빅히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분석과 함께 현재 최고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증시전략센터의 길라잡이시죠. 오늘도 역시 장규철 백룡수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 흐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8포인트 상승한 17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1700선을 사수한 모습인데요. 어제보다 13포인트 오른 1705로 장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거의 두 달여 만에 1700선을 회복했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다우지수가 연 고점을 돌파해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국내 증시 역시 초기암 침몰 사고에 따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점 등이 상승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장 초반 매도로 돌아섰고 매도폭을 늘려가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강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0선에 걸려 있는데요. 4포인트 오른 522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20선은 사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연일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인데요. 1276억 원 정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기관들은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개인들이 53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장초반 순매도로 전환한 기관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오늘 3천 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이 수급 주체로 떠올라 있습니다. 108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2억 원, 기관 쪽에서는 5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1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정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83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탈환을 오늘 시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와 현대차, 한국전력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유지분 매각에 따른 차익 기대에 더불어서 예금금리차 확대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8% 어제에 이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LG전자, LG화학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연일 강세입니다.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2.7% 강세 보이면서 26,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는 오늘도 역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2% 이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1%,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역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어제 상장 후 처음으로 2만 원대를 돌파했었고요. 오늘도 역시 2만 원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보개혁 통과에다가 해외 사업 확대 등 대내외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K 브로드밴드가 1% 상승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의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스코 ICT와 태용 메가스터디는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서와 네오이지 게임즈에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성광밴드가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음과 소디프 신소재, CJ 오쇼핑도 소폭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박권에 들어서 있는데요. 백명수천님,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은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요. 특히 예대 마진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또한 우리 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금융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흐름은 아무래도 그 말일을 앞둔 그런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그 IT 전자 이런 쪽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계속 매물권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기아차의 흐름이 굉장히 탄탄하다. 계속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은 좀 따라붙기는 좀 어렵지만 그 상승 트렌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전일 그 천안함에 따른 그런 사고에 따른 그 주가 하락이 좀 예상됐었지만 잘 버텨내면서 오늘은 미국 시장이 간만에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인데요. 장 초반에 그런 강한 흐름은 조금 밀리면서 차익 실현 물량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금융업종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4년 만에 26,000원대로 올라왔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더라고요. 기아차는 연일 싱싱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그 3월 결산일을 앞두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편식이 집중되고 있는 IT나 자동차는 제외하고서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중대형 주 쪽에 이제 매수세를 유입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을 좀 사보면 괜찮을까요? 예, 일단 시장은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연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주가는 바닥권에서 이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흑자 전환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일단 SK텔레콤과의 합병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두산인프라처럼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향후 상승폭을 키워갈 수 있는 틈새 시장의 그 대안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형주와 소형주 역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대차, 금리차가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은행업종과 금융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업종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수창고업종과 통신업종, 유통업종, 증권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통신업종은 어제 일제히 내렸었죠. 오늘도 역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종의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오늘 은행과 보험업종을 위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예대차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이자 마진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금융이 4%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은행 역시 3.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오늘도 강합니다. 대형 IT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3% 급등하고 있고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역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 헬스케어와 디지털 병원 등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들, 특징 테마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백롱수천님. 네네. 네. 예, 오늘 그 특징 업종은 아무래도 금융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그 시중 4대 은행이 그 시장 독점률이 한 72% 정도 되는데 금융산업 개편이 되게 되면 이 독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그런 그 향후 그 주가 상승에 기대되는 그런 국면을 맞을 거로 예상되고요. 또한 그런 점에서 향후 금융주들의 그 선별적인 랠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US 케어 테마는 이제 그 시작되는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4월에도 좀 가정의 달을 두고 5월에도 또 5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들어온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접근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너무 많이 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서는 좀 한번 참아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담 없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한번 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유헬스케어 협회가 출범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유헬스케어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눈에 띄는 특징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어제 천안함 침몰로 북한 리스크가 네. 부각되면서 방위산업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었고 네, 또 그렇죠. 경협주들은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요. 다시 주가가 원상태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방산주들은 일회성 재료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고점 차익 실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남북 경협주는 어차피 그 우리가 그 북한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쪽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산주도 물론 그 자주국방의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꾸준한 실적을 낸다고 실적 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일회성 테마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AS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이어가기 전에 백룡수님께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급등 상승한 이후에 또 하락 반전했다가 예. 현재는 조금 더 오르고 있는데 KT 서브마린은 이제 포트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저는 그 장기적인 전략으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요. 예. 일단 물론 오늘 뭐 시초가의 상한가까지 가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하셔도 되는 구간이지만 보통 그 주가가 출발하게 되면 그 뭐 3번 정도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이 나오고 있다. 뭐 파동상 1파동이 이제 완성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하겠지만 2번, 3번 이어질 때까지 한두 달 정도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일단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KT 서브마린이 오늘 급등하고 또 다시 상승폭을 많이 줄였는데 아직까지는 홀딩 네, 전략을 그렇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현재까지 KT 서브마린의 수익률이요 23%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백룡수전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목인 인포피아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봐야겠죠? 예, 오늘 좀 흐름은 그렇게 세진 않은데 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역시 그 오늘 유헬스케어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인포피아는 좀 눌림목에 있었기 때문에 매물권에 있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에 도전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최근에 저점 라인인 16,200원인데요. 16,000원 정도를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공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저점 눌림목 분할 매수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포피아는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한 종목도 있을까요? 예, 오늘도 이제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 지게차 부분에서 소형 지게차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수성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관광용으로 수출을 하겠다 이런 MOU를 체결했다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841880 수성 매수가는 뭐 보합권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이너스권이라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가 나기 전에 강하게 돌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지 라인을 3,000 한
200원 정도 짧게 보시고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직전의 고점이었던 4,500원을 최대 목표치로 제시해 드리니까요. 눌림목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형 지게차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수성이라는 종목을 현재 매수가, 그러니까 현재 한 3,375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거라는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짧게 3,200원 정도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백명선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봐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어떤 조언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패배자는 자본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자, 우리가 보통 주식에 실패한다든가 사업에 실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항상 돈이 좀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자본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아주 강력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작다고 실망하고 있는 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한마디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자본이 아닌 정신에 있다라는 투자 조언을 오늘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명수사님과 함께 관심 종목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고요.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설규 수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식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현재 종합지수가 시초가가 1700포인트 이상에서 출발을 해서 1705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1700 마의 고지인 1700포인트에 이제 지금 이제 단기 저항권을 이제 뚫고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갭을 메꾸는 과정에 있어서 소폭 지금 눌림을 당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살짝 1700포인트 아래권역으로 지금 빠져 있지만은 그래서 추세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바대로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다. 다시 말해서 전고점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모으는 포인트는 뭐냐? 작년에 1723포인트 전고점을 찍은 것과 지금 현재의 1700포인트 구간에서 놓여있는 이 구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확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트로이카나 IT 이런 섹터가 자동차 이런 섹터가 장을 주도하면서 1700포인트에 안착했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 전에 좀 외면을 당했던 조선, 해운, 항공 이런 업종 그리고 또 뭡니까? 예, 에너지 쪽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강한 그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수급 쪽으로든 업종 섹터를 보더라도 작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전고점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1700포인트는 돌파하는 데는 시간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좀 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식은 강하게 대형 우량주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해가는 그러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장도 상당히 좋은 것이 되겠고 어느 정도 단기 주말에 나왔던 함몰에 대한 어떤 악재 이러한 부분에서 다소 벗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급등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매매 타이밍은 이제 놓쳤습니다만은 우리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일단 KB 오토시스를 장 초반에 공략을 해서 지금 약 한 5% 이상 수익을 내고 단기 매매로 워낙 장이 지금 코스닥 장이 아직까지 안 살아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타 매매를 제가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단타 매매를 좀 해서 한 5% 정도 수익을 거두고 지금 빠져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제 10% 구간 플러스 10% 구간으로 계속해서 추세는 살아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러니까 이런 KB오토시스가 상당히 강한 면모를 펼치고 있으면서 특히 또 최근에 신규 상장된 디지털 아리아 요 종목이 계속 상한가 이틀간 행진을 하다가 오늘 지금 약세권을 펼쳐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후장에 과연 그 가격대가 종가상 2,800원 이상으로 안착해 준다면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6% 구간이니까 조금 조심하시면서 오후장까지 바라보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런 개별주의 흐름들이 코스닥에서 그렇게 강하게 모습이 펼쳐지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지금 4월 옵션 만기일, 그죠? 만기일이 지나고 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닥도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되 오늘 추천 종목은 PS텍입니다. PS텍. 자, PS텍 코드 번호 002230입니다. 002230인데요. 자, 이 PS텍이라는 종목은 소형주로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소형주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 PS텍이라는 종목이 최근 그 스마트 그리드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낙폭을 좀 심화시키면서 쌍바닥을 형성해주고 최근에 지금 올라오면서 지금 눌림을 오늘 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살짝 눌림을 주지만은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뭐 특별한 재료는 안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PS텍이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 아닐까 생각해서 PS텍을 지금 5,550원권이니까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보합권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시고, 비중은 절대적으로 급등락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적어도 10% 내외, 즉 10% 안에권으로 소액만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100원 이상 본인 비중에서 플러스 한 5% 이상만 수익이 나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 관점, 그리고 굳이 제시해드린다면 6,100원 이상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모멘텀이 살아있으면 또 급등이 한 차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손절가는 5,400원 이렇게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오늘 장은 대형주 위주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약 한 보름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아차, 갈 때까지, 꺾어질 때까지, 갈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 기아차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고, 또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PS텍이었는데요. 스마트 그리드 대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라는 전략, 그러나 이제 비중은 한 10% 안팎으로 정하고 또 5%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을 하라는 이제 다소 좀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교수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찬찬히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타 Q&A 시간을 이어갈게요. 네, 스타 Q&A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가 63,000원이고 비중이 30% 정도 갖고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네. 뭐 현재까지는 굉장한 수익권에 있으십니다. 예, 그렇죠. 예. 63,000원에 사셔서 뭐 지금 11만 원대니까요. 굉장한 수익권에 있으시고, 뭐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그 삼성 계열의 종합 부품업체고, 또한 삼성전자와 LED 관련 그 삼성 LED를 설립하면서 동부분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좀 너무 방심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신고가가 나고 나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해서 완전히 그 고점을 뚫으려는 11만 3,500원이 최고가인데요. 이 가격을 뚫으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실 부분은 신고가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현재 삼성전기는 11만 3,500원의 신고가를 뚫을 거로 예상되고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11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한번 차익 실현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단기 급등하고 모든 사람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 항상 고점이 나오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 라인은 21선 정도, 10만 한 5천 원 정도로 보고요. 추세를 살리고 계속 추세를 타면서 올라간다면 보유 전략이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11만 7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일단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매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추세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면 바로 부분이라도 분할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기 단기 목표가는 11만 7천 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게요. 이번 종목은 휴대폰 뒷번호 3882님께서 빅텍이라는 종목을 5,2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었습니다. 네네. 예, 오늘은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었죠. 네, 그렇죠. 예, 올랐었는데 오늘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하락을 다시 보이고 있는데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빅텍은 전자전 시스템 관련해서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요. 또 꾸준한 실적을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서 최근에 RFID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예. 정부에서 그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하는 유바이크 관련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단기 급등 후에는 항상 급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빅텍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틀 연속 급등했지만 최근 고점인 5,890원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 오늘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물론 21선 이격이 크기 때문에 21선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현재 구간에서 5,900원 정도를 고점으로 인식하고요. 지지 라인은 4,5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괴리도가 이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고점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 급등했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차익 실현한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종목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해운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좀 문자를 주셨어요.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운주들이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네. 빠르게 개선된다면 이런 이제 전망 때문에 갑자기 주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 건 아니냐, 어떤 해운주를 좀 봐야 되냐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사실 많이 오른 종목을 사는 게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올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50% 이상 올랐고, 역시 대한해운도 50% 이상 오르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동안 소외로 돼 있던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지난 2월 달부터 해운 운임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해운주들도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대한해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고요. 또한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요.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2007년도의 고점은 29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속 하락을 하다가 4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강한 반등이 나오는 국면인데요. 이런 반등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목표치는 그 정도로 보시고요. 일단 8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니까요. 지난해 고점이죠. 8만 5천 원 목표로 보시고 6만 원 밑에서 준비를 하자. 5일선 부근, 5일선은 현재 5만 9천 한 300원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5일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전략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5일선과 21선이 상승 중일 때 5일선과 21선 사이에 들어왔을 때 눌림목에서 사는 전략이 좋은데요. 지금은 너무나 세게 올라오니까 조금 매수 시기를 늦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지 라인은 21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운주 중에서는 대한해운이 매수 시기가 괜찮겠다. 그러나 일단은 좀 눌림목 있는 구간 6만 원 선 밑에서 매수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백명수 선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비타민 드리기 전에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퀴즈는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일반적으로 3년 내에 장외 우량업체를 M&A할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서류상의 회사는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스펙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비타민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화면 보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현재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주가가 그 주식의 한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얼마나 또는 몇 배가 되는가를 비교해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지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가 수익 비율, 2번 홈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상담 종목을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직접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당첨자는 3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